혹시 아이의 반에서는 단원평가를 자주 보나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자주 실수하는 아이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가 공식적인 평가이고 그 외에는 일제고사가 없습니다.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평가가 있을 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담임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어느 반은 단원평가를 자주 보는데 또 다른 반은 아예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원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1월 초 올린 초등 단원평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단원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에서 실수가 잦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평가는 담임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어느 반은 단원평가를 과목마다 자주 보는데 바로 옆반은 단원평가를 아예 안 보거나 적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담임교사가 본인의 교육관과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학급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저학년은 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자주 보고 수학 단원평가는 어느 학년이든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외에 영어 단어 시험을 보거나 사회, 과학 같은 과목도 단원평가를 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평가를 꼭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워낙 중요하고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큰 과목이기 때문에 단원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공부를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평가를 본다고 해야 다시 복습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매 단원 평가를 보지 않고 3개 단원씩 묶어서 평가를 봤습니다. 사회는 대단원이 2개인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봐서 한 학기에 총 2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 외에 영어 단어 시험도 봤고 5학년이지만 학기말 국어 받아쓰기 시험도 봤습니다. 또한 수학은 학기말 총괄평가도 봤습니다. 저는 단원평가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실력이 있고 잘하는 아이인데 매번 한두 개씩 실수로 틀립니다. 문제는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댁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매번 단원평가에서 한두 문제씩 실수로 틀린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이렇게 대범하게 이해하며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교육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보라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몰라서 문제를 틀렸는지 정말 실수로 틀렸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시험 보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성인이고 학창시절 다양한 시험을 경험해 보셨지만 아이들에게는 시험 보는 게 낯설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실력 발휘를 하기 어렵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고 공지하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단원평가를 본다고 미리 공지해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에서 많이 틀리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내가 어떤 문제에서 왜 실수를 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시험 결과를 받으면 점수만 확인하고 끝입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체크하며 왜 틀렸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확인해야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꼭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생략된 아이들이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를 줄이고 시험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지를 받기 전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시험 상황 자체가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기 전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거나 마음속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암시를 하며 시험에 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정도만 해도 한결 마음이 차분해지고 실력 발휘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봅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바로 1번 문제부터 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단원평가는 대부분 시험 시간이 남습니다. 40분 시험 시간 동안 25문제를 풀거나 30문제 정도를 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첫 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천천히 살펴보며 모두 몇 문제인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며 차분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꼼꼼하게 읽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문제를 대충 읽고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으면 기호를 써야 하는데 답안에 동그라미만 칩니다. 그러면 채점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또한 정답을 2개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2개를 골라야 하는데 1개만 고르거나 3개를 표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교육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객관식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시험에서는 문제만 꼼꼼하게 읽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넷째, 다 풀고 나서 꼭 검토해야 합니다. 의외로 문제를 풀고 나서 검토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더욱 심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시험은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여 경쟁적으로 먼저 제출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문제를 다 풀었으면 1번 문제부터 내가 답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5째,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만약 40분 시험 시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 문제당 2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초등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넘기고 다음 문제부터 푼 후 시간을 보며 마지막 다시 확인할 때 풀어보면 됩니다. 아주 가끔 어떤 아이는 시험 시간이 끝나는데도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 안배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본인이 어떻게 시험에 임하며 시간 안배에 대한 감각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실수를 줄이고 시험 성적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꿀팁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시험에서 자주 실수하는 아이 괜찮을까요? 시험 성적 올리는 5가지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한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을 올리는 5가지 방법에는 첫째, 시험지를 받기 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둘째,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 셋째,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다. 넷째, 다 풀고 나서 꼭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 5째,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시험 보는 일은 분명 커다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